유명 인사를 죽이는 데 스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건은 대대적으로 보도되기 때문이다. 아는 사이거나 만난 적이 있는 유명 인사를 죽이는 경우도 있다. 1906년 뉴욕은 메디슨 스퀘어 가든의 극장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살인사건 때문에 크게 술렁거렸다. 철도 재벌 상속자 레리 소가 유명한 건축가 스탠포드 화이트를 쏴 죽였기 때문이었다. 화이트는 소의 부인이자 여배우인 에블린 네스빗의 과거 연인이었다. 사건 당시 네스빗은 겨우 21살이었다. 네스빗은 화이트가 자기를 못살게 굴어서 복수하고 싶었다고 했다. 후에 소는 정신 이상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정신병원에 수용됐다. 오늘은 유명인사 살인사건 중 3건을 소개한다. 첫 번째 살인범은 비버리 힐즈에 있는 여배우 샤론 테이트의 집에서 집주인과 친구들을 살해했다. 마이애미 맨션의 계단에서 시체로 발견된 패션 디자이너 지아니 베르사체가 두 번째 사건. 세 번째는 극작가 애인을 망치로 때려 죽인 후 자신은 약을 먹고 자살한 사건이다. (1969년 8월) 비버리 힐즈 시엘로 드라이브 만 50번지에 출근한 청소부는 눈앞에 펼쳐져 있는 끔찍한 광경에 경악했다. 사체 도구가 거실 천장 대들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던 것이다. 한 사람은 샤론 테이트, 또 한 명은 할리우드 헤어 스타일리스트 제이 시브린이었다. 집 밖에도 사체 3구가 더 있었다. 커피 재벌 상속녀 에비게일 폴저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경찰은 그녀가 흰색이 아니라 붉은색 나이트 가운을 입고 있는 줄 알았을 정도였다. 폴저의 남자친구 보이텍 프리코브스키도 근처에 있었다. 그는 구타당하고 총에 맞고 50차례 이상 칼에 찔린 상태였다. 집 앞엔 흰색 세단이 주차돼 있었다. 차엔 18살의 스티븐 페어런트가 타고 있었다. 그 역시 총에 맞고 칼에 찔렸다. 경찰이 처음 체포한 사람은 19살의 관리인으로 현장에서 유일하게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그렇지만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었다. 다음 날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또 다른 참극이 벌어졌다. 이번 피살자는 슈퍼마켓 재벌 상속자 리노 라비앙카였다. 라비앙카는 칼에 찔려 죽었고 부인 로즈메리는 목이 졸려 죽었다. 거실 벽엔 돼지들에게 죽음을 이란 글자가 피로 쓰여 있었다. 그보다 몇 주 전에 살해당한 말리부의 게리 힌맨 집벽에 써있던 글귀와 같았다. 사건 현장에서 지문이 발견된 젊은 배우 마비 보솔레이유가 체포됐다. 경찰은 데스밸리 근처에 있는 목장을 급습했다. 힌맨이 살해된 날 밤에 보솔레이유와 같이 있는 게 목격됐던 수전 애킨스를 체포하기 위해서였다. 21살의 애킨스는 자칭 패밀리라고 하는 그룹 멤버 26명과 함께 체포됐다. 우두머리는 35살의 찰스 맨슨. 스스로 지도자라고 불렀던 맨슨은 싱크대 아래쪽에 숨어있다 잡혔다. 당시엔 맨슨을 비롯한 일당과 테이트 라비앙카 피살 사건을 연결지을 단서가 없었다. 그래서 맨슨은 차량 절도로 기소됐다가 풀려났다. 그러나 수전 애킨스는 같은 감옥 동료에게 자기가 최근의 살인사건에 대해서 전부 알고 있노라고 떠버린 덕에 풀려나지 못했다. 경찰은 그동안 찾아 헤매던 단서를 찾았다. Today, warrants have been issued for the arrest of 3 individuals in connection with the murders of Sharon Tate.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from the 2 separate investigations of the Tate and LaBianca cases
led detectives to the conclusion that the crimes in both cases were committed by the same group of people. 22살의 린다 커세이비언. 커세이비언은 재빨리 증거에 굴복하고 찰스 맨슨이 범행을 주모했다고 털어놨다. 반평생을 교도소에서 보낸 맨슨은 읽고 쓰기도 잘 못했다. 2년 전 맨슨과 그의 부하들은 시미밸리에 있는 오래된 목장을 빌렸다. 그런 다음 훔친 폭스바겐을 모래언덕형 소형차로 개조해서 팔아 돈을 벌었다. 그 목장은 81살의 조지 스판 소유였다. 그는 목장 일을 돕는 조건으로 맨슨 일당에게 임대료 없이 목장을 빌려줬다. 8월에 경찰이 도난당한 차들을 찾기 위해 목장을 습격했다. 경찰은 무기고를 찾아냈고 맨슨을 포함한 일당을 전원 검거했다. 그러나 체포영장 일자가 잘못 표기돼서 모두 석방시켜야 했다. 하지만 수전 애킨스와 린다 커세이비언이 입을 열기 시작하자 막혔던 숨통이 트였다. 이번엔 영장 발부에 실수가 없었다. 맨슨의 재판은 1970년 6월에 시작돼서 9달 반이나 계속됐다. 재판 동안 맨슨의 정신 상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맨슨의 충성스런 추종자 패트리샤 크랜윈커, 수전 애킨스, 그리고 레슬리 반 하우튼도 법정에 섰다. 맨슨은 용모를 수시로 바꿨는데 재판 때는 이마에 칼로 십자가를 새기고 나타났다. 여전히 그를 우러러보는 추정자들은 맨슨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했다. 그들은 몸에 상처를 내고 머리도 삭발했다. 맨슨이 추정자들에게 부자들을 무작위로 골라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라고 부추긴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흑인 운동가들을 비난함으로써 추정자들의 증오심을 충동질하는 게 그의 계획이었다. 1971년 1월 배심원들은 맨슨과 그의 부하들에게 유죄를 판결하고 사형을 언도했다. 그러나 다음 해 캘리포니아주가 사형제도를 폐지했기 때문에 맨슨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가석방위원회에 불려나올 때마다 똑같은 결정이 내려졌고 석방은 기각됐다. 찰스 맨슨은 영원히 석방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자기 범행에 대해 뉘우치는 기색도 없다. Remorse for what? You people have done everything in the world to me. Doesn't that give me equal right? Maybe I haven't done enough. I might be ashamed of that, for not doing enough, for not giving enough, for not being more perceptive, for not being aware enough, for not understanding, for being stupid. Maybe I should have killed 400 or 500 people, then I would have felt better. Then when I felt like I really offered society something. Believe me, if I started murdering people, there'd be none of you left. 찰스 맨슨과 그 추종자들이 로스앤젤레스에서 무자비한 살인 행각을 벌이고 18년 후 마이애미 경찰은 위험하고 약삭빠른 살인범을 쫓고 있었다. (1997년 7월 15일) 아침 패션 디자이너 지아니 베르사체는 평소처럼 자신의 마이애미 맨션에서 나와 근처에 있는 커피숍으로 갔다. 그는 가게 종업원 세실리아 고메즈에게 $15를 주고 잡지를 샀다. 베르사체를 본 사람은 고메즈가 마지막이었다. 베르사체는 집으로 향했다. 그가 맨션 입구에 왔을 때 짧은 바지에 야구 모자를 쓴 남자가 그의 뒤로 다가가서 머리 뒤통수에 2발을 쏘았다. 베르사체가 쓰러지자 남자는 주차장으로 가서 옷을 바꿔 입은 후 택시를 타고 사라졌다. 경찰은 나중에 차고에서 픽업 트럭 한 대를 발견했다. 차에는 반바지와 야구모자 그리고 앤드루 쿠나난이란 사람의 여권이 남아있었다. 경찰은 즉시 쿠나난을 수배했고 공항도 계속 감시했다. 사건 이틀 전에
쿠나난의 인상착의와 비슷한 남자가 베르사체의 맨션 근처 마이애미 술집에서 목격됐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그러나 앤드루 쿠나난은 아무데도 없었다. 그는 이제 5건의 살인사건 용의자였다. FBI는 잔혹한 살인범을 잡기 위해서 대대적인 체포작전을 펼쳤다. 제닛 리노 검찰청장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The FBI is seeking assistance from the public in this investigation for any information relative to the subject's location. If you have any information relating to Cunin, please call your local FBI office. 순식간에 2,500통이나 되는 신고 전화가 접수됐다. 베르사체의 유해는 마이애미에서 조용히 화장됐다. 베르사체의 누이 도나텔라는 밀라노 성당에서의 추모 미사를 위해 이탈리아로 돌아갔다. 추모 미사에는 2,000명 이상이 참석했다. 다이애나 왕스자비를 비롯해서 수많은 록스타와 슈퍼모델이 조의를 표했다. 물론 지아니 베르사체도 유명 인사이긴 하지만 그는 쿠나난의 첫 번째 희생자는 아니었다. 쿠나난은 이미 경찰과 FBI 수배자 명단에 올라 있었고 수배 포스터도 미국 전역에 붙어 있었다. 경찰이 이전 보고서만 제대로 검토했더라도 쿠나난이 베르사체를 따라가서 죽이기 전에 체포했을 거란 사실이 드러났다. 7월 초에 쿠나난은 황금동전을 전당포에 잡혔다. 그런 일이 있으면 24시간 이내에 경찰에 보고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쿠나난의 마이애미 호텔 주소가 적힌 서류들은 베르사체가 죽기 전 일주일 동안 경찰서 책상 위에서 잠자고 있었다. 쿠나난은 1997년 4월에 미니애폴리스에서 남성 동성애자 2명을 죽이면서 살인 행각을 시작했다. 며칠 후 그는 시카고에서 개발업자 리 미글린을 쏴서 죽였다. 뉴저지에서는 장례업자 윌리엄 리스의 시신이 발견됐다. 그 후 쿠나난은 마이애미로 이사했다. 베르사체를 죽인 이틀 후 그는 그 지방 의사를 총으로 쏜 혐의를 받았다. One of the witnesses said a white male, mid to late 20s, was seen running from the scene. 수색 지역 범위를 넓혀가던 경찰은 쿠나난이 연례 동성애자 퍼레이드에 참석하기 위해서 고향인 샌디에이고로 돌아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Nothing can mar the success of this event. That we're going to have a really great time and nobody should be worried about them. 7월 23일 마이애미 경찰은 총격 신고를 받자마자 주거용 보트로 달려갔다. 중무장한 기동 타격대가 지상에서 보트로 접근했다. 그리고 다른 팀은 배를 타고 보트를 감시했다. 기동 타격대는 선창으로 최루탄을 던졌다. 경찰은 경계를 늦추지 않으며 조심해서 주거용 보트로 진입했다. 보트 안 침실 바닥에 시신 한 구가 웅크리고 있었다. 앤드루 쿠나난이었다. 총으로 자기 머리를 쏴서 자살한 것이다. 쿠나난이 파티에서 한 번 만났던 베르사체를 살해한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 유명인사를 죽인 범인으로 알려지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베르사체가 죽은 후 그의 집은 한창 나이에 목숨을 빼앗긴 아까운 죽음을 애도하는 사당으로 변했다. (1960년대) 런던은 활기가 넘치는 도시였다. 그런데 1967년 여름 그 활기 넘치는 도시의 연극계가 살인과 자살 사건 소식으로 한바탕 시끄러웠다. (1967년 8월) 런던 북부에 있는 조용한 이슬링스턴에 경찰과 기자들이 모여들었다.
25번지에 있는 아파트 2층에서 남자 사체 2구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병리학자는 한 남자가 다른 남자를 죽이고 자신도 자살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시신들이 아래층으로 옮겨져 안치소로 이송되는 걸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한 명은 성공한 극작가 조 오튼이었다. 다른 한 명은 배우가 되려다 실패하고 극작가가 된 오튼의 파트너 케네스 할리웰이었다. 할리웰은 망치로 오튼을 때려 죽인 후 자신은 바르비투르 산염을 과다 복용해 목숨을 끊었다. 영화감독 리처드 애튼버로우는 큰 충격을 받았다. is an unbelievable tragedy. I think he evolved something in manner and style of making his point, which was unique. I can't think of any other writing that's really like it. I mean, I think it's as exciting as Wilde must have been in the manner of attack. 조 오튼은 라이체스터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그의 아버지는 정원사였고 어머니는 기계공이었다. 1951년 18살이 된 오튼은 런던에 있는 왕립 연극 아카데미에 입학했다. 25살의 케네스 할리웰은 조와 같은 학교 학생으로 두 사람은 웨스트 햄스테드의 아파트에서 같이 살았다. 왕립 연극 아카데미를 나온 후 오튼은 캐드버리의 공장에서 초콜릿 운반 작업을 비롯해 다양한 일자리를 거쳤다. 1962년 5월 함께 글쓰기에 힘썼던 오튼과 할리웰은 이슬링턴 도서관에서 72권의 책을 파손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6개월 동안 형을 살았다. 그중 한 권이 런던 사회의 사교계 명사였던 레이디 루이샤미 쓴 에티켓 책이었다. 두 사람은 런던의 워무드 스크럽스에 수감돼 그곳에서 교도소 정신과 의사에게 오랜 시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그들은 각기 다른 교도소로 보내졌다. 두 사람은 1962년 9월에 석방됐다. 오튼은 동성애적 성향을 자랑스럽게 얘기했다. 그중 오튼은 극작가로서 첫 발을 내디뎠다. 하지만 오튼과는 달리 할리웰은 성공하지 못했다. 1년 후 그는 손목을 그어서 자살을 기도했다. 격변기였던 60년대 영국 락그룹들, 특히 비틀즈가 세상을 지배했다. 오튼은 극작가로서 비틀즈에 견줄 만한 명성을 얻어가고 있었다. 그의 작품 슬론시를 위하여는 영국 런던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마침내 루트가 대성공을 거두었다. 블랙 코미디 루트가 히트를 치면서 오튼은 하룻밤 사이에 유명 인사가 됐다. 비틀즈의 매니저 브라이언 앱스타인은 그에게 시나리오를 써달라는 부탁까지 했다. 루트는 1966년 최고 작품상 후보에 올랐고 런던 신문사에서도 상을 받았다. 오튼은 루트의 영화 대본료로 10만 파운드나 받았다. (1967년 5월) 오튼과 할리웰은 2달 동안 휴가를 보내기 위해 모로코의 탕헤로로 떠났다. 오튼이 성적 판타지에 취해 지내는 동안 할리웰은 질투와 분노로 속을 끓이며 약에 절어지랬다. 두 사람은 7월에 집으로 돌아왔다. 오튼은 다시 성공적이고 분주한 연극계 생활에 빠져들었다.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도 여전히 이어졌다. 그리고 8월 할리웰은 오튼의 무관심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망치로 그를 때려 죽였다. 자신은 약을 먹었다. 언론은 살인사건과 자살을 대대적으로 다루었다. 조 오튼의 장례식은 런던 북부에 있는 골더스그린 화장장에서 치러졌다. 케네스 할리웰은 그 며칠 전에 화장돼 오튼과 함께 뿌려졌다. 오튼의 장례식엔 수많은 쇼 비즈니스 인사들이 참석했다. 배우 도널드 플레슨즈와 극작가 해롤드 핀터도 모습을 보였다.
조 오튼은 34살에 죽을 때까지 재기 넘치고 재치가 번뜩이는 작품을 여러 편 썼다. 오래 살았다면 영국 최고의 극작가 반열에 들었을 것이다. 유명 인사들이 살인사건의 제물이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건축가 스탠포드 화이트는 복수의 총탄을 맞았다. 찰스 맨슨과 그의 추종자들이 영화배우 샤론 테이트를 죽인 이유는 그녀가 부자였고 유명했기 때문이었다. 앤드루 쿠나난이 지아니 베르사체를 살해한 것은 자기 이름을 널리 알리고 싶어서였다. 그리고 케네스 할리웰은 질투심과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연인이었던 조 오튼을 살해했다.